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기 지역 모델하우스마다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냐? 모두 분양권을 노리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자, 분양권 시장에 6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혹시 놓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회복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 흐름 첫 번째에는 분양권이 있었다는 거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볼까요? 먼저 2월달과 3월달에 둔촌주공, 철산자이, 그리고 장위자이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월달 되니까 청약 경쟁률이 껑충 뛰어 올라가고요. 최근에는 일반 주택 상승 흐름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부동산 회복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자, 근데 여전히 분양시장은요, 실수자가 아닌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탄, 금강, 펜테륨, 6차,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 바글바글했죠. 진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특별공급 경쟁률 딱 까봤더니 1대1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은 9.26대1이 나왔다는 거죠. 여전히 실수자는 청약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왜 분양권을 선호할까요? 이게 갭 투자보다 좋을까요? 네,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특히 기대 수익률만 따지면요, 비트코인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시기만 잘 맞으면 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분양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이나 유주택자 모두 다 오늘 분양권 정보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양권의 거래 원리 볼게요. 먼저 분양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때 A 계약자라는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권리인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중도금 납입을 시작하죠. 그래서 6회차 이제 10%포인트씩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간격마다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전매 제한이 풀렸다는 것은 A 계약자가 갖고 있는 분양권을 남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양도할 때 공짜로 넘겨준 게 아니라 만약에 시세 차익이 있다면 시세 차익 기대감을 받아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전매 제한 풀리고 딱 내놨는데 새로운 매수자가 피계약자의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겁니다. 자, 이걸 사면서 A 계약자 이름으로 돼 있던 중도금 대출도 같이 승계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자, 둔촌주공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계약금이 2억 6천만 원의 전용 84제곱미터를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둔촌주공의 전매 제한이 풀리거든요. 왜? 청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2023년 12월에 이 둔촌주공 전용 84 타입을 팔려고 봤더니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네. 2억을 받고 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둔촌주공 당첨자는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단 10개월 만에 투자금의 77%에 해당되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요술방망이라 불리는 이유는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듭니다. 자, 둔촌주공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분양권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계약금 비율을 20%로 했지만 지금은 10%로도 하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를요, 후불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시까지 추가 돈이 내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게다가 취득세도 없단 말입니다. 분양권 취득할 때하고 분양권 처분할 때 거래세가 붙지가 않는 장점이 있네. 마지막으로 중과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분양권을 요술방망이 취급하면서 어떻게든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분양권 전매 시장은요, 그래서 카지노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떴다방이죠. 하지만 분양권은요, 절대 자기만 오르지 않습니다.
분양시장 과열, 기존 주택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일 때 제일 먼저 분양권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일단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해요. 이 분양권 사고 팔기 못하게.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부여합니다. 실제 살 목적가이면 청약 못하게. 또한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을 하고요. 중도금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이런 것으로 분양시장이 실수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철퇴를 풀어주겠다고 했던 것이 그 유명한 1.3 부동산 대책이었죠. 전매 제한 완화해줬고요. 실거주 의무 폐지해줬고요. 분양권 양도세율 인하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해제시켜준다고 했던 게 바로 1.3 부동산 대책, 몇몇 사람들이 둔촌일병 살리기 정책이라고 표현까지 했었죠. 자,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들 모두 다 풀렸을까요? 현재까지 풀린 규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3월 달에 중도금 대출 상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9억 이하 주택만 중도금 대출된다, 12억 이하만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사라졌고요.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었던 5억 한도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 제한도 1.3 부동산 대책 발표한 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국회에서 2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매 제한 해제 이후에 여러 단지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4월 6일 기사 볼까요? 내일부터 서울 13개 아파트 분양권 바로 풀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량리에 위치한 주상복합 2곳, 그리고 은평구 수색동의 DMC 파인시티자이나 SK뷰 아이파크 포레 등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자, 여기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수요가 바글바글하다, 분양권 투자자가 몰린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양도세율이죠. 자,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를 때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도세율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가 없어요. 팔면은 세금이 더 많이 나가요. 자, 그래서 잔금 후에 2년이 지나야 일반 세율이 적용돼요. 일반 주택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때 팔 수가 있네. 그래서 지금은 분양권 양도 제한, 분양권 양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양도 사례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양권 양도세율 인하해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3분기 추진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 이것을 해줄까요? 근데 아예 이것이 안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분양 많은 지역의 의원들이 이것을 좀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시장이 침체가 되면 결국엔 투자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투자 수요 유입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분양권 거래가 필수적인데 양도세율의 걸림돌이 있네, 이것을 빼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3, 4분기 정도에는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안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리고 장이자이 레디언트, 연말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제가 볼 땐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장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못 팔죠. 양도세율이 그렇게 높으면 실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다운 계약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하기에도 세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중간에서 다 가져가다 보니까 거래가 열리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제도 변화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풍이 거세진 건 무엇인가요? 아니, 아직 양도세율 인하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양권을 못 얻어서 난리지? 이게 유주택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을 갈아타거나 또는 주택수를 눌릴 때 이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금이 적게 들더라. 야, 근데 주택수 눌리는 거 갭 투자로도 해도 되잖아. 문제는 갭 투자는요,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왜 요즘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뭐 50%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53.6%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7%를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 보유한 사람들이 현금이 있다 없다? 없다. 집에 다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거 담보로 해서 주택 못 사요. 막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으로 몰리는 거예요. 분양은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완벽한 1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 주택수를 늘리거나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유주택자 입장에선 이번에 하락장에서 뭐 하나 잡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잡더라. 하지만 분양은 집값의 10%에서 20%만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네. 그래서 원래 상당수의 자산가는요, 분양권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쇼킹부동산 멤버십도 2월 달에 멤버십 영상 딱 올렸을 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분양권 영상이었고, 실제 2월 달과 3월 초에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분양권 투자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잔금식입니다. 자, 보유 현금과 대출의 합계가 분양가를 넘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잔금을 못 치를 확률이 생기더라. 그래서 전세값이 낮을 때 입주 시에 금매가 속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높은 전세 가격이 되길 희망하는데, 이번 겨울 올해 1분기처럼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금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무주택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신성한 분양시장에 투자자가 들어오냐고. 근데 지금 유주택자의 유입은요, 추첨제가 포함된 일반 분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한 이 추첨제도요,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간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동시에 경쟁 붙으면 솔직히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무주택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약을 안 하고 유주택자가 적극적으로 청약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분양이 나오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 역세권, 대단지, 입지 이 세 가지만 분석해도 분양에서 실패할 확률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거나 서울 인접이거나 GTX나 반도체 산업단지 같이 특정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요, 괜찮은 결과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분양받고 3년 뒤엔 화폐 가치는 더욱 하락해서 손실 확률이 적다는 거죠. 무주택자, 유주택자 회원분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서적을 보신 분들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